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8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국제 원유 가격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세계 원유 수요 격감에다가 오펙과 러시아 간의 생산 감축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서 지난주 말 9.41%나 폭락하였다는 CNN 비즈니스 보도에 Oil just had its worst day in 11 years as OPEC and Russia fall out of the coronavirus crisis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2월 중 고용이 전문가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27만 3천 명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다시 5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마켓워치사 보도에 US economy is strong 273,000 jobs in February, but coronavirus looms as threats to hiring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 연준 페드가 지난 3일 금리를 50bp나 인하했음에도 시장에서는 3월 중에 75bp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CNBC 뉴스에 The market now sees the Fed cutting by 75 basis points in March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Oil just had its worst day in 11 years as OPEC and Russia fall out of the coronavirus crisis. CNN 비즈니스 뉴스 보시죠. 지난 6일 금요일 WTI 국제 원유 가격이 9.41%나 폭락하였습니다. 유가의 폭락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요가 급감해오던 차에 지난 주말 오펙과 러시아 간의 생산 감축 합의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펙의 제안을 러시아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펙은 두 갈래 방법으로 제안을 하였는데 첫째는 기존 합의 즉 210만 배럴 감산을 3월 말까지 하기로 하였던 것을 2020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가로 150만 배럴을 감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국가별 할당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대한 것이죠. 네, 오른쪽 표 WTI 크루드 오일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주말에 9.41% 떨어져서 41불 58전 배럴당을 나타냈는데 이 가격은 연초 대비 31.61% 그리고 1년 전에 대비해서 29.05% 하락한 가격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오펙과 러시아가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펙 사무총장이 오펙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국 간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4월 이후에는 각국이 독자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펙과 러시아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브렌트 북해산 원유 가격도 지난 6일 9.4%나 폭락하여 45.27달러 배럴당 45.27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가격은 2008년 12월 1일 최대 낙폭입니다. 리서치 기관들의 원유 가격 전망도 아주 나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가 공급은 계속 늘고 있어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배럴 감축이 필요한데 그러나 감축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군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의 원유 수요가 작년의 수요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네, 여기서 원유 가격 전망과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유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에피데믹에서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강할 것은 명백하다고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죠. 원유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실효성 있는 감축 합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급과잉 supply glut 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산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우선 생산국별로 입장 차이가 매우 크고, 그리고 비카르텔 국가와의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에서 오펙의 비중이 이제는 4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러시아와 오펙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를 보면, 먼저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는 유럽과 중국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게다가 파이프라인 판매로 운송비 문제가 없죠. 무엇보다 지난 5년간 러시아는 엄격한 재정 운영, 오스테리티로 해서 흑자 재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보파,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 오펙 회원국들은 대부분 재정 수지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생산 감축 수용이 어려운 상태죠. 게다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된 미국, 그리고 브라질 등의 그 비오펙 국가들의 원유 공급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감산 합의를 하더라도 중장기적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작년도 세계 원유 생산 지표를 살펴보면요, 작년 세계 전체적으로는 일평균 8,062만 2천 배럴을 생산했는데 그 중에 미국이 1,504만 3천 배럴로 1위, 2위인 사우디가 1,200만 배럴, 3위인 러시아가 1,080만 배럴, 4위가 이라크 445만여 배럴이네요. 미국이 사우디를 역전하더니 그 간격, 그 차이를 더 넓혔네요. 근데 이 표를 보면은 6위가 차이나 중국인데요. 398만 배럴이네요. 중국이 세계 6위 원유 생산국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펙 14개국의 그 원유 생산 비중이 44%로 줄어들었네요. 그만큼 세계 원유 시장 영향력도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US economy has a strong 273,000 jobs in February, but the coronavirus looms as a threat to hiring. 마켓워치사 보도 보시죠. 미국의 2월 중 고용이 전문가 예상 16만 5천 명을 크게 상회하는 27만 3천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진 3.5%로 재차 50년 내 최저치로 진입하였습니다. 시간당 평균급여는 전년비 3.0% 증가했는데 전월보다는 조금 떨어졌군요. 산업별 고용 동향을 보면은 교육 및 의료가 5만 4천 명 증가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다음 여행 및 음식점업 5만 1천 명, 특히 정부 부문이 4만 5천 명이나 증가했네요. 이 중에 5천 명이 센서스 조사 인력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건설 부문 4만 2천 명, 금융 부문 2만 6천 명, 제조업도 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소매 부분, 도매 부문, 그리고 운송 창고 부문은 약간씩 감소하였군요. 오른쪽에 Jobs Report, February Jobs Report 표를 보시면은 좀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2월의 고용 지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surprisingly
로버스트, 건강한 그런 지표군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다는 겁니다. 건설 부문이 2달 연속 크게 증가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한 데다가 게다가 날씨까지 따뜻해서 건설 부문이 호조를 띄었다고 하네요. 정부 부문은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그 인력이 50만 명이나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계속 호조가 되겠군요. 정부 부문. 그러나 3월 이후 고용은 코로나 사태의 진전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별무 영향이지만은 향후 확산 여부가 관건이라는 거죠. 이미 항공운송업종 등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네요. 고용지표가 크게 호조를 띄었음에도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오히려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The market now sees the Fed cutting by 75 basis points in March. CNBC 뉴스 보도 보시죠. 지난 3일 화요일 FOMC 임시회의에서 Fed Funds Rate를 50bp나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1.0에서 1.25% 레인지 폭입니다. 3일 파월 의장이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악화되면은 추가 인하도 시사하였죠. 그리고 각 지역 연준 총재도 계속적으로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17일에서 18일 갖는 FOMC 정례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거죠. 지난주 시장에서도 바이러스 공포가 계속 이어졌죠. 주가는 급등 또는 급락하고 국제 수익률은 계속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드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죠. 시카고 거래소의 페드 워치 트레이드에 따르면 3월 중에 75bp 인하할 확률이 65.5%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확률이 주가 폭락 하루 전인 27일에는 0%밖에 안 됐죠. 겨우 열흘 사이에 확률이 0%에서 65%까지 상승한 겁니다. 시장의 공포에 찬 거래, 피어 트레이드가 금리 인상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네, 오른쪽 그 국채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US 10년물이 0.773%입니다. 지난주 그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자료에 따르면 0.163%였죠. 40bp 이상 빠졌네요. 대단합니다. 만약에 페드가 3월에 0.75% 추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Federal Funds Rate 타겟 레이트는 0.25%에서 0.5%가 됩니다. 그러면은 재차 제로 레이트 0%대로 가까워지는 거죠. 미 연준은 2008년 12월 소위 세계 금융 위기 때 제로 레이트로 0% 이자율로 갔죠. 그러다가 이후 7년간 계속되다가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였죠. 그러다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금리 예측을 보면은 연내 수차례 서서히 금리를 인하했다가 연말에 제로 레이트에 도달하는데 이후에는 0% 유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0%의 제로 레이트에 도달할 확률이 35% 정도네요. 네, 여기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3월에 추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단 2주 사이에 125bp, 1.25%포인트나 인하하는 건데 이거 정말 의문스럽군요.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이렇게 초급속 단기에 인하하는 것은 이례적이죠.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운영하거든요.
급속한 금리 인하 조치는 다수의 보수적 시장 참여자의 기대와는 상치되기 때문에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때문에 시장이 교란되는 점은 결국은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중앙은행의 신뢰성 저하는 향후 경제 주체들이 중앙은행이 보내는 정책 신호를 신뢰하지 않게 하고, 이는 결국 중앙은행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스플라이 사이드 문제를 금리 인하에 의한 수요 확대로 해결 가능할지,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는 일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스플라이 체인 붕괴 등의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거죠. 공장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아서 생산이 중단되어 버리면은 시중에 돈을 아무리 뿌려도 그 공장 물건을 사줄 수가 없죠. 그리고 과도한 금리 인하로 시중에 통화가 과잉 공급되면은 그 부작용이 크죠. 시중에 돈을 공급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 돈을 빌려야 한다는 소위 부채 증가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으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생기죠. 네, 오늘은 제가 지난 주말에 나온 주요 예신들을 몇 가지 추려놨습니다. 들을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라이브 업데이트입니다. CNBC에서는 24시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중계하고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를 보면은 세계 전체적으로 감염자 수가 10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최소한 3,491명이고요. 미국의 경우 감염자가 395명, 사망자가 19명이 되었네요. 미국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처럼 좀 큰 소리 치다가 좀 코를 다치는 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태리의 경우인데 아주 심각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감염자 수가 1,2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5,883명이 되었고요. 사망자 수는 금요일 날 36명이나 증가해서 총 233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갑자기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감염자가 지난 금요일 날 103명 증가해서 총 716명이 됐고, 사망자는 2명이 증가해서 총 9명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금요일 날 감염자가 46명 증가해서 총 209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2명입니다. 지난 주말 유럽 주가, 프랑스 주가는 4.1% 하락하는 등 유럽 주가가 3% 이상 급락하였는데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이 현재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이민자들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네요. 그리고 미국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는 밀란을 포함한 북부 롬바르디 지방 그리고 베니스 등 11개 주에 대해서 3월 말까지 여행 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지역 거주 인구가 1,40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티칸 교황께서는 예부 행사를 하지 않고 온라인 방송을 하시기로 했다 하네요. 그리고 여행의 급감으로 해서 항공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워졌다고 하네요. 세 번째 뉴스는 중국의 1, 2월 중 수출이 예상했던 대로 큰 폭 감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7.2%나 감소했다고 하는군요. 수입은 4% 감소하였고요. 그 결과 중국의 1, 2월 중 무역 수지가 70억 9천만 불 적자로
나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경제가 힘겹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측면이죠. 네, 이번 주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의 표지도 바꿔보고, 그리고 몇 가지 단순 더 추가하는 모험을 단행하였는데요. 여러분의 구미에 맞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도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